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 2년이 되어가는 30대 초반입니다. 1년 전 저는 남편 하나 바라보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4년의 연애 동안 30분 거리에 있던 제 회사 앞에 와서 퇴근길까지 책임져주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핸드폰이나 차,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물건엔 제 이니셜이 붙어져 있었고 누가 봐도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다 쉽게 바르게 행동하고 다른 곳에 시선 한번 주지 않은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라 초반부터 끌렸습니다. 연애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부터 남편은 제가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 처음으로 결혼에 대한 꿈을 꿨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가정을 꾸린다는 것 자체에 불신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결혼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고 남편은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게 한 걸 미안해하면서 우리는 꽤 빠른 속도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가족들이 정말 좋아하셨죠. 남편의 형과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했어요. 부족함이 많은 아들과 집안의 선뜻 며느리가 돼줘서 고맙다고요. 그때까지도 시아버지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를 반대하고 계신 건 아닐까 걱정도 들었지만 남편 가족들이 모두 저를 좋아하고 기다렸다고 했거든요. 굳이 요즘 세상에 반대하는 결혼까지 하면서 또 상처를 입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고 아버지 이야기는 조금 기다려 달라더군요. 바보처럼 웃는 거밖에 모르고 거짓말하면 얼굴에 바로 티가 나는 남편 얼굴에서도 진심이라고 말하기에 남편의 말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화낼 줄도 모르는 남편이 유일하게 예민해지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술이었죠. 술을 마시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본인은 입에도 대지 않았고 제가 친구와 맥주라도 한잔하는 날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무뚝뚝하게 내일 연락하자는 인사가 끝이었죠. 그 비밀은 결혼 후에야 풀렸습니다. 결혼해서 보니 남편의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래서 결혼 전까지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가 제 앞엔 절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가끔 시댁에 가도 방 안에 취해 있는 아버지께 인사를 드린 게 전부였어요. 어머니와 두 형제가 각자 밥을 차려 먹고 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게 오래전부터 익숙한 일 같았어요. 저희 집 상황도 복잡해서 쉽게 말할 일은 아니었지만 환경 탓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커온 식구들에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항상 시어머니는 방문을 꼭 닫아두곤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에게는 제가 꼭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 들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오래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도 시아버지의 존재를 없애버렸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도 10원 한 장 받아본 적 없고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도움을 주신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밝고 구김없는 남편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엄청나게 큰 상처이고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것 같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음에도 남편이 참 잘 자라줬다는 생각이 들어 볼 때마다 대견하고 저처럼 주눅들지 않고 사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사실 남편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저도 느껴본 적이 없었을 정도였거든요. 저는 이미 구멍난 시아버지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시로 안부 전화 드리는 것 말고도 주말이나 금요일 저녁이면 맛있는 걸 사들고 가서 같이 나눠 먹고 집안일도 도와드리곤 했어요. 어머니도 그런 제 모습에 늘 고맙다고 고마워했고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좋은 사람이 집에 들어오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저에게도 엄마라는 빈자리가 있었기에 시어머니를 통해 조금은 메꿔주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다르다고 하지만 차분하고 소녀 같은 시어머니를 만난 게 남편과 결혼한 것 다음으로 큰 축복이라 생각이 될 만큼 좋았어요. 엄마가 있다면 이렇게 지냈겠다 싶게 시어머니와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밖에 없어서 늘 삭막했다고 제가 입은 옷이나 신발, 작은 액세서리도 지나가다가 하나씩 사다 주시고 젊었을 적 시어머니가 하던 것들까지 다 물려주셨어요. 애는 언제 가질 건지 기대가 크긴 했지만 저도 계획 중에 있던 터라 괜찮았어요. 단둘이 쇼핑도 다니고 요리도 배우면서 일주일에 3번은 시어머니와 만났습니다.
남편과 싸운 것까지 허심탄회하게 모두 이야기할 만큼 시어머니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돈독해졌죠. 남편의 가족은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자주 나누곤 했어요. 세 사람이 똘똘 뭉쳐 이야기하고 소식을 주고받는 게 일상이었죠. 아무래도 시아버지의 문제가 있다 보니 남은 가족끼리 더 의지하고 걱정하면서 지내는 것 같았죠. 그리고 얼마 전 늦은 새벽에 남편의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계속 오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보니 가족들 방에서 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씻고 있던 남편을 급히 불렀죠.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요. 그러자 남편이 씻다 말고 튀어나와서 물이 묻은 손으로 저한테 있던 핸드폰을 재빨리 가져가더라고요. 워낙 평소에도 남편은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서서 해결하는 편이었기에 놀랐을 것 같아 함께 걱정했습니다. 여보, 집에 무슨 일 생긴 거야? 내가 어머니께 전화라도 해볼까? 아니야. 큰일은 아닌 것 같아. 나와서 천천히 보지 그래. 라고 하니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은 했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집안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가족 문제까지 당신하고 다 아는 건 불편해. 앞으로는 내가 확인할게. 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궁금하지 않은 일까지 전부 공유하길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한 번도 핸드폰 보는 것에 대해 불편한 적이 없었는데 생판 모르는 남도 아닌 가족 이야기로 비밀을 지키려는 게 왠지 더 섭섭하게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앞으로는 핸드폰 안 볼게. 아니, 당신한테 이런 문제들까지 전부 다 짐으로 주는 것 같아서 그래. 엄마가 애 낳는 걸 자꾸 말해서 그러면 당신 스트레스 받잖아. 이런 건 내 선에서 알아서 할게. 당신이 그건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고맙다고 말았어요. 저도 가족들이 남편에 대한 말을 할 때 전하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으니까 이해도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큰 건 알겠지만 남편에게까지 스트레스를 줄 정도인가 싶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에 메시지가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그 진동 소리에 잠이 깨더라고요.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정말 무슨 일이라도 있나 걱정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부탁에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이름이 뜨는 걸 보니 저도 외면하기 어렵더군요. 나이도 있는 어른이 이 새벽에 아들에게까지 연락을 할 정도면 뭔가 있긴 있겠다 싶어서요. 남편을 깨워봤지만 쉽게 깨질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메시지 창을 열게 되었고 맞춤법까지 틀리며 다급하게 쓴 메시지를 제 눈으로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여우 같은 기집애랑 같이 사니까 좋냐? 내가 너를 고작 그런 년한테 장가 보내려고 키운 줄 알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만나고 온 사람이 맞나? 네가 이 집에 와서 좋다고 손잡던 그 시어머니가 정말 맞는 걸까? 평소와는 전혀 다른 시어머니의 말투를 보고 설마 다른 어머니가 있나 싶을 정도였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절대 돈은 개 앞으로 해놓지 말고 부모 없이 자라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년을 엄마가 장담한다. 너도 이혼할 거야. 그런 건 절대 피를 못 속이는 거다. 애 하나 낳고 빨리 걔랑 헤어져. 라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는 제 치부가 한가득 있더라고요. 제 고향 지역을 언급한 내용, 이혼, 그리고 여우 같은 년 등등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니에게 제가 살아온 것부터 집안 문제들까지 논했던 것이 정말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자는 오늘뿐이 아니었습니다.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욕설, 저를 부정하는 말들은 가족방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문자였어요. 시어머니의 두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 아주버님, 아예 한 집안이 저 하나를 두고 얼마나 하찮게 여기며 농락해왔는지 메시지 몇 개만 읽어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그렇게 지켰었구나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부터 남편까지 어머니의 메시지에 더 신이 난 듯 박자를 맞췄습니다. 엄마, 그래도 내가 얘 아니면 결혼을 어떻게 했겠어. 아빠 때문에 다 도망갔지. 그래. 지도 꿀리니까 시집 온 거지. 솔직히 괜찮은 집 여자면 여길 왜 시집 와? 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옳다구나 하고 어떤 여자의 사진까지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어떻냐? 얼굴은 괜찮은 것 같지? 너 이혼하고 나면 얘 한번 만나봐라. 이 여자도 돌싱이라고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네 마누라보다 훨 낫더라. 이 여자 분모가 무슨 식당을 하는데 그렇게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고. 딸 이혼이 흠이지 다른 건 다 괜찮다고 해. 그래 엄마? 생긴 건 유진이보다 낫네. 일단 엄마가 여자들 몇 명 좀 골라줘봐. 이혼하고 바로 만나게. 그래 알았다. 재혼 상대는 걱정 말고 너는 빨리 애 하나 낳을 생각이나 해. 네 형이 남자 구실 못하니 너라도 우리 대를 이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데 여자 사진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몇 명 더 있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잠든 남편을 보니 그간의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짐이 된다는 헛소리를 하다니 베개로 남편 입을 틀어막고 싶을 만큼 증오가 차올랐습니다. 누구보다 제 오랜 상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저도 그래서 시아버지의 문제에 대해 힘은 들었지만 더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힘이 되고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동시에 정말 우리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의문이 생기더군요. 남편과 아무리 대화를 나누고 용서를 빈다고 해도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극복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자에 무너졌던 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 더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혼한 것과 제가 특정 지역에서 태어난 건 그건 아무리 노력하고 바꾸려고 해도 살아가는 내내 저를 따라다닐 꼬리표였으니까요. 결국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돼서야 남편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말이 없다가 실은 그거 우리 아빠가 보낸 거야. 시아버지가? 근데 그걸 왜 어머니 이름으로 보내? 아빠는 그 방에 없으니까. 알잖아. 우리 아빠 제정신 아니야. 취해서 아무 말 한 거니까 우리도 억지로 맞장구 쳐준 거야. 안 그러면 전화까지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로 널 어떻게 그렇게 돼. 정말이야 믿어줘. 라며 그 메시지는 시아버지가 보낸 거고 제정신에 보낸 게 아니니 이해해달란 말밖에 하지 않더군요. 왜 자기 아내를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화도 한 번 내지 않았냐고 물으니 돌아오는 남편의 대답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잖아. 라는 이 말을 들으니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풀린 다리 때문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었어요. 남편의 태도는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고 밖에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같은 집을 쓰는 룸메이트에 불과했죠.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의 애 하나만 낳고 이혼하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 임신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초대도 되지 않은 방에 시어머니 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게 말이 안 돼. 임신을 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시댁 인간들의 실체를 보려고 했어요. 저도 그들과 똑같은 얼굴로 가슴은 텅 비었지만 행복한 척 웃었어요. 새벽에 올 메시지만 기다리면서 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제 임신 소식에 갖고 싶은 거 다 말해. 내가 다 해줄게. 뭐 해줄까? 아파트 그거 내 명의로 해주면 안 돼? 나도 살면서 내 거 하나 정도 가져보고 싶어서 라고 말했어요. 집안의 소원은 온통 아이였기 때문에 흔쾌히 그 말도 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절 처음 만났던 때처럼 행복에 겨운 가증스러운 얼굴로 울더라고요. 이 집안 손주를 너무 기다렸다고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날 새벽 저희 집에 계신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울렸어요. 시아버지인 척 시아버지를 등에 업고 말이죠. 임신했으니 됐다. 애 낳고 나면 바로 정리해. 우리 드디어 소문 풀었네. 맨날 애애 하더니. 넌 남자 구실도 못하는 놈이 재수씨 하고 잘하는 척해. 끝까지 우리 목적 들키면 안 된단 말이야. 라는데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이를 바랐던 이유, 손주 얘기만 들어도 감격스러워했던 건 아주버님이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였고 그래서 저에게 그토록 집착했던 거더군요. 부모 없이 크고 부족한 저를 며느리로 견딜 만큼 말이죠. 원래 고아처럼 큰 애들은 어딜 가서도 또 빌붙어 산다. 알겠냐? 정리 준비하고 이제 우리한테도 대를 이을 손주가 생기는 거니까 최기섭 끝까지 정신 차려. 아, 알겠다고 엄마 몇 번을 말해. 엄마 말대로 그런다고. 야, 기섭아. 바로 그러면 티나니까 너도 문제를 만들어. 그래야 말이 돼서 이혼을 하지. 그냥 이혼하면 하겠냐?
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가족들의 작전 지시대로 저에게 짜증 섞인 투로 모든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께 일부러 그 얘기를 했더니 약속이나 한 듯이 남편이 한 말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괜한 시비 걸기에 따라 저도 더 큰 싸움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죄송하지만 저 남편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 못 키울 것 같아요. 남편이 아이 출산하기도 전에 저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서 낳냐고요. 라고 하니 얘야, 내가 잘못 키운 탓이다. 한 번만 참아줘라.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봤던 그대로 그리고 전에 찍어두었던 증거 사진들을 다 보여주며 이거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어머님은 이런 말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뒤에서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도 시아버지가 보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서요. 저 이 집 씨바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니 시어머니 그제서야 얼굴빛이 변하며 본인이 보낸 게 아니라고 손을 좌우로 흔들며 믿어달라고 하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본 척도 안 했어요. 이 집안에서 부정당한 시간과 애만 낳고 버리려던 생각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란 사람이 저를 떠날 때도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척이라도 하면 좋았겠지만 저만 보면 아빠가 생각난다면서 정말 당당하게 떠났거든요. 그런 아픔을 가진 제가 이 집에서 마음 붙이고 제 가족이라 생각하면서 잘 살아보려 했던 게 그렇게 큰 욕심이고 잘못이었나 봐요. 그들에게 받은 상처는 제 가족이 준 것보다 더 크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다리를 붙들고 평생의 원이 사라질까봐 불안에 떨며 빌더라고요. 적당히 이혼 사유 만들어 아이를 뺏고 저를 진짜 고아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이렇게 무릎 꿇고 빈다고 괜찮아질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임신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했고 임신이 됐다는 말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당신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다고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이런 제게 손을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대화방에서 했던 말들을 그대로 하기 시작하는데 뭐?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그딴 지역에서 태어나니 순 눈구렁이같이 행동하고 뒤에서 딴짓거리를 하니 우리 식구들을 이렇게 농락해? 하시는데 저도 그런 시모에게 눈구렁이처럼 행동한 건 어머님 아니세요? 그리고 만약 제가 임신이 됐다 쳐도 어머니 손자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애한테 벌이에요. 제가 그 꼴 보고만 있겠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아니라 손주를 원하는 거면 씨를 받아서 손주를 갖지. 왜 결혼을 시키고 며느리를 보셨냐고요. 당신네 식구들 다들 제정신 아니고 시아버님이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지도 알 것 같네요. 시아버님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문제니까 그렇게 되신 거라고요. 라며 시어머니한테 악을 쓰며 대들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제 모습에 지지 않고 악을 쓰시며 욕이란 욕은 다 내뱉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 내쫓고 남편의 짐도 같이 문 밖에 던졌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 전화도 매몰차게 끊어버렸습니다. 또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버텨온 관계를 끊으니 정말 세상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큰 외로움이 든다 해도 계속되는 배신감을 안고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함께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 남편놈과 당장 이혼을 진행했는데 남편놈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을 하겠다고 난리를 쳐대는 거 저도 당연히 소송할 거라고 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당신이랑 당신네 집안 사람들이 문제니 난 당당하다고 했죠. 그러니 남편과 시모는 제가 아이 임신한 거 가지고 늘어지더라고요. 거짓말했으니 제가 더 불리할 거라면서요. 하지만 변호사님께서는 시어머니에게 당한 부당한 대우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며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현재는 이혼 소송 중에 있고요. 아직 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끝까지 잘 버텨서 싸우려고 합니다. 저는 이혼이 끝나면 그들 입에 오르내린 제 이름도 실어서 개명을 신청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결혼 생활 하나로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하는 생각에 후회도 하고 제 스스로를 원망도 해봤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저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 현재는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이런 집구석에서 빠져나왔다는 안도감으로 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제 보잘것없는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은 모두 결혼 생활 잘하시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